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에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자기주도성이에요.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이걸 자기가 한다. 시작과 끝도 다 내가 한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이어야지 길게 가요. 그리고 엄마 주도성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애를 그 안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자기주도 학습 당연히 안 되고, 네, 거의 마치 이렇게 사교육에 밀어 넣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랑 딱히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성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반드시 살려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아이가 매일매일 공부하고 책 읽고 이게 습관이 되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밥 먹듯이 공부하고 놀듯이 책 읽고 이게 이렇게 되도록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게 자기주도성이에요. 제 첫 번째가 매일매일 스케줄 있죠. 우리가 체크리스트는 엄마가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스케줄은 애가 스스로 짜게 하는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제 생각과 우리 다니엘이 초등학교 2학년?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하겠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까지는 솔직히 스케줄이라고 할 것도 없이 너무 널널하게 체크리스트도 너무 널널해가지고 사실 그때는 그런 시간 이제 스케줄까지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2학년 정도 되니까 스스로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뭘 하면은 그렇게 기특해요. 너무 기대감이 별로 높지가 않으니까 뭐만 해도 너무 기특한데 이게 큰애는 첫째는 또 뭘 이렇게 잘 하면은 당연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막 못하면은 이걸 못하다니 막 이러고 아니 근데 우리 아들은 둘째는 막내는 막내야 막내 뭘 못하면은 당연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고 뭘 잘하면은 아니 어떻게 이걸 하지 이러면서 너무 반성해야 되는데 아무튼 네 매일매일 스케줄을 본인이 짜게 하세요. 이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스케줄이라도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저학년이나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오늘 할 일들이 뭐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그러면은 순서라도 아이가 정해서 하게. 그러니까 아이 주도성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스케줄을 자기가 스스로 짜서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4학년, 6학년이잖아요. 이 정도 되니까 주로 전날 밤에 다음날 스케줄을 짜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왜, 뭐 하지? 뭐부터 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안 보내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내가 짠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그냥 하는 거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는 스케줄을 제가 막 짜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일단 엄마가 짰기 때문에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또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은 당연히 모를 걸 알고서 알려줘요. 뭘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라.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매일 스케줄을 아이가 스스로 짜게끔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자기가 스케줄을 짜면요 거의 100% 200%못 지켜요. 처음에는 못 지키게 짜요. 내비둬요 내비둬.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실패를 통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정말 실패를 많이 해야지 찐으로 잘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스케줄 짜는 것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잘 짜요? 못 짭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해! 일로 와봐!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주도성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언젠가는. 근데 정말 우리 아들한테 오래 걸리거든요. 우리 아들은 여러모로 오래 걸리는데 정말 기다리다 보니까 나중에 스케줄 자기가 짠 거를 이제 다 지키는 날이 와요. 완벽하게 다 지켰어요. 세상 뿌듯하거든요. 엄마 그렇게 칭찬 안 해줘도 돼요. 애가 벌써 자아 효능감이 막 자기 확신을 확 올라. 그게 이런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지금 학교에서 단원평가 100점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학교 수업이나 지금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거 맞아요. 네, 제가 그거를 막 이렇게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자기 주도성을 살려서
예,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목표를 아이가 정하게 해요. 엄마가 정해주지 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우처럼 지혜롭게 살짝 이렇게 힌트를 줄 수는 있어요. 예, 그거 괜찮아요. 그 정도는. 네. 왜냐면은 목표 뭐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너가 지금 이런 학년인데 사실 이 정도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는 있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목표가 잠수내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잠수내 영어랑 수학이랑 테스트를 3개월에 한 번씩 보거든요. 저는 이 주기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이면은 너무 자주. 그러니까 시험 스트레스가 벌써 생길 수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네, 3개월에 한 번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밥 먹듯이 책을 읽고 밥 먹듯이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뭔가 뭐가 좀 쌓이고 있는지 어쩐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다음에 수학 경시대회에서 내가 뭐 상을 받을 거야 라든가 이런 목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엄마가 항상 이렇게 한 걸음 뒤에서 예. 엄마가 막 앞에서 막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네. 너 이거 어떤 애는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목표는 돼야지! 이거 목표로 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제집 있죠, 문제집. 그거 반드시 아이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특히 수학. 사실 수학 문제집이요. 정말 종류가 많은데요. 사실 다 좋아요. 특별히 나쁜 문제집은 없어요, 정말. 그래서 무얼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문제집마다 수준이 이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이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최상이라든가 최고 수준 이런 거는 제일 어려운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애들이 또 알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어느 정도 적당한 뭐 왕수학 실력이라든가 디딤돌 디기응, 디딤돌 기본 응용이라든가 예, 또 뭐 있죠? 응용 해결의 법칙. 이런 거 되게 이런 문제집들 그보다 조금 덜 어려운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부담 없고 쉬운 거, 뭐 우등생, 우공비 이런 거. 그리고 진짜 쉬운 거는 큐브 수학, 제일 쉽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건 이런 정도 수준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되 문제집을 아이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매일매일 몇 장 할 건지,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할 거고, 또 예를 들어 지금 캐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수학 로드맵을 짜서 하거든요. 그건 이제 저랑 처음에 같이 했어요.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캐리스는 지금 이제 6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부터 중등 선행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그 전에 6학년 2학기 것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3월 달에 뭐 우등생을 다 띄고 4월 달에는 최상위 S를 하고 5월 달에는 최상위나 최고 수준을 하고 그리고 6월, 7월, 8월 이렇게 3개월 동안 6학년 2학기 거를 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계획을 짠 거니까 한 달에 문제집 한 권씩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최근에 이제 갑자기 또 이 얘기를 최근에 수학 문제집 중에서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이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네, 그 왜 괜찮은지까지 지금 설명 못하겠고. 그거 되게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게 그 수학 전문가 분들이 쑥쌤, 쑥쌤 저는 그 영상 보고 이거 대박이다 이러고 이제 샀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캐리스가 작년 그러니까 5학년 여름인가 그때 그게 출시됐을 거예요. 처음 나왔어요. 그때부터 지금 꾸준히 그냥 병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문제집 한 권 하고 이제 그 수능까지 시리즈 한 권 하고 이렇게 두 권을 이제 계속 병행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로드맵을 짜서 수학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문제집 선택을 아이가 할 수 있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자, 네가 다 해. 이러라는 건 아니고요. 엄마는 이제 많이 자료를 찾아주는 거죠.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잠수내 책만 구입하셔도요. 거기에 문제집 되게 소개가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서점에 같이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직접 보고 고르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골라오면 확실히 뭔가 내가 이제 하는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 시켜서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재미가 없고 하기 싫어요. 사실 수학 문제집 재밌나요? 재밌을까요? 물론 재밌는 애도 있겠지. 저는 재밌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